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5월 첫째 주로 들었습니다. 5월로 들어섰고요. 5월 첫째 주, 이제 5월 4일, 5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경주로는 지금 마세 발표, 목요일이죠. 목요일 7%로 돼 있고요. 또 하나, 여기부터, 그러니까 외주로죠, 외주로. 이 외주로 전부 다, 1400지 전부터 이 꼬린 1코나 막 초입 시작되는 부분까지 모래 교체죠. 보충이 아니라 교체. 교체로 제가 봤는데 한번 다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모래 색깔이 내주로하고 외주로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런 모래를 보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건 뭐 그냥 가 그냥 생각한 건데 모래를 교체를 하거나 보충했을 때 꼭 비가 많이 왔죠. 이제 그럴 때 많이 이제 보충을 하거나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래 교체에 어떤 여파가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말들이 불리하냐, 뭐 유리하냐, 유불리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디가 부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리 한쪽이 아파서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보행을 못하거나 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힘을 많이 쓰는 주폭이 큰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걸음이 느린 마필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요 두 가지의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말들이 그런 여파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그동안 그래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래 예전에 교체를 하면 새 모래를 교체해가지고 입자가 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즘엔 소위 말해서 모래를 세척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리긴 버리겠죠. 모래를 채로 걸른다면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주로에 있던 모래를 쌓아뒀다가 다시 이제 그 모래를 세척을 해서 뭐 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뭐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닌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래 교체, 보충 이런 것들은 좀 잘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을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오늘 이제 편성 난이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왜 이 모래 교체와 또 교체를 했을 때 어떤 말들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불리한가를 말씀을 드렸죠. 유리한 건 좀 그렇고 뭐 가면서 말씀드릴 거고 이런 그 모래 교체를 뭔 얘기겠죠? 예, 모래 교체를 해서 교체를 했다. 제가 잠깐 좀 딴 생각을 하느냐고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이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즉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 말들이 과연 다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주들이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다 합쳐서 한 60% 70%? 이 정도의 경주가 거의 다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가지고는 못 뛸 텐데 하는 그런 말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오늘 예상을 시작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군내산 6군입니다. 예, 요 경주는 그 인기 있고 국내산 육군 마필들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변수들이 다분히 있는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 경주는 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그런 경주죠. 뭐 2번 음파 파트너, 6번 하퍼드롬, 그다음에 9번 블랙 스펙터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그 음파 파트너가 이제 선행을 가니까 유리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어요.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깨를 뻗는데 덜 뻗는다거나 힘들다 하거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이런 하퍼드롬이라든가 블랙 스펙터 이런 말들은 좀 멀쩡해요.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에 어떤 그런 만약에 여파가 있다면 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음파 파트너를 좀 너무 과신하는 것보다는 이런 마필들이 어떻게 뛰는지 잘 보신다면 다음 경주에 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하나 또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이제 I'm the best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체형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체형에서 올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드러움이죠.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가 나머지 분들 후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체형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평균이라 그럴까요?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파 파트너가 평균 조금 이하라면 이 블랙 스펙터나 하퍼 드림은 체중은 그냥 평균이에요. 뭐 아주 잘생기거나 또 그렇다고 아주 못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 반면 이 음파 파트너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어리숙한, 그래서 약간 그 부드럽지 못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가더라도 만에 하나 선행을 갔을 때 그 얘한테 미치는 영향을 얘가 어떻게 뛰는지 잘 보면 그 다음 경주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공략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공략의 강도는 높일 필요가 없겠고요. 복병은 이제 I'm the best입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체형은 평균인데 얘가 유연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근성이 좋더라고요. 근데 왜 실전에서 못 뛰는지 요거를 좀 아직 가늠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상당히 뭐 주행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만 그냥 놓고 보면은 여기 지금 하퍼 드롬이라든가 블랙 스펙터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모래를 맞고 못 뛴다. 그랬을 때는 안쪽 게이트가 얘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첫 경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이제 이런 경주들이 그런 경주죠. 그냥 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그동안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동안 막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왜냐하면 뭐 사실 관계자들이 이것까지 뭐 그렇게 뚫어지게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말을 좀 아꼈습니다. 근데 이런 내추럴 사운드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직된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직된. 그래서 라스트가 없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통나무가 그냥 가듯이 빳빳하게 가는 겁니다.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들을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결국엔 힘 한 배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흐름이 맞았을 때 힘 한 배가 통하는 거죠. 근데 흐름이 안 맞으면 통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2번 썬더스톰인데 얘는 조교가 좀 강하니까 체중 체크를 하십시오. 2번이나 습보를 했어요. 그것도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안양쓰남인가 그거랑 동반 습보를 2번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오늘 했던가 하여튼 2번을 했어요. 2번은 제가 꼭 기억을 합니다. 그냥 이런 420kg짜리를 갖다가 그렇게 굳이 2번씩이나 습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정준 기수나 또 뭐 마방의 성향 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교가 조금 강해요. 좀 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카일리입니다. 아직은 부상에서 회복을 안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착지할 때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음파 파트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탁 착지를 하면은 부드럽게 다음 순번인 뒷다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뻣뻣하니까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마필도 지금 그동안은 부상 때문에 조교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다빈 기수가 이제 그동안 어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조교 강도를 높였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부상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약간 좀 어설프긴 하는데 임다빈 기수의 어떤 제가 얘기했죠. 주먹, 부족 이런 것들을 한번 믿고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용비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말고 그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그 전에 추천드렸었는데 사실 좀 취입으로 갔으면 하는 그 등치가 크니까 얘는 유연성은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직 그 등치에 비해서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행 가니까 라스트에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초반에 무리를 하니까 라스트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오르는 마필이 없으니까 역시 그냥 입상을 해버리는 거지 얘가 잘 뛴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얘네들이 1300을 다 뛸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의심을 해보는 그런 마필들만 잔뜩 출전해 있는데 결국 얘가 이제 혼자 선행을 가고 또 뒤에서 오르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경주에서 좀 빼야 배당이긴 합니다만은 뺄 수 있는 배짱이 저에게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BK벨입니다. 역시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 그 힘 소진을 크게 하는 주폭이 큽니다. 거기다가 단점이 뭐예요? 또 내측으로 기대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힘 소진이 큰 느린 걸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측으로 이 두 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로에 얘가 어떻게 뛰는지 좀 두 경주 더 보실 분들은 그런 것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크레이지 샤인입니다. 얘는 반대입니다. 이 BK벨 같은 경우는 그 유연성은 갖고 있어요. 큼직한 주폭이기 때문에 몸이 유연하니까 주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면 여기다가 이제 파워만 장착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아직 부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 이 크레이지 샤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음파 파트너 이런 애들보다 더 뻣뻣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참고 있으니까 어떻게 날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하루밍 타임은 14초 1입니다. 걸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얘가 입상한 거를 거기다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 숲을 봐야죠.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 잘 뛰었는지 못 뛰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상대들이 너무 약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상대도 세지 않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꼭 배팅권에 놓고 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1300m 군의산 6군입니다. 네. 이 경주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과연 이런 모래를 교체를 했을 때 어떤 여파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 9번 용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사지도 좀 부드럽지 못할 뿐더러 몸에 어떤 경직도 있을 뿐더러 부상 때문에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보를 하려고 막 하면은 한 100m는 잘 뛰어요. 그러면 100m가 넘어가면 그냥 나중에 여기 들어갈 때는 골이나 지점에서는 거의 걷다시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구죠? 이혁 기수가 이제 힘을 안배를 해줘. 초반에 안 따라간다고요. 힘을 안배해주는 그 동안 남들은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힘을 걔네들이 무뎌질 때 남은 힘을 이제 용암 세상에 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취입처럼 보이지만 취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식의 전개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말의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니까 입상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마필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당찬낭보, 아치로켓, 큐피드 드림, 금성 파워 물론 뭐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서 골라내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걸 골라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3경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700m입니다. 군의산 5군입니다. 이제 1700m이기 때문에 내축주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사코나 지점에서 외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마지막에 어떤 직선주로에서 그런 여파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자, 5번 스페셜 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이 뛸 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뭐랄까 잘 뛰는 말 명마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인류마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간 잘 뛰는 말들 보면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 유연한다는 건 뭐죠? 뒷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앞다리가 뻗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파도처럼 이렇게 물결 치듯이 뛴다고요. 그 머리의 리듬, 점두 운동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디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뛰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상당히 뻣뻣하죠. 특히 이제 허리가 뻣뻣하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허리가 뻣뻣하네, 뭐가 뭐 어깨가 뻣뻣하네, 뭐 운동 체질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턱다고 다 해서 말이라고 해서 다 잘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스페셜 힐이라는 말은 보면 상당히 잘생겼어요. 딱 세워놓고 보면 잘생겼는데 뛸 때 보면 이제 그런 식의 리듬을 가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속된 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엔진이 지금 엔진이라고 그러니까 심장이 아니라 이 구동을 시켜주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후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발은 잘 뛰어요. 잘 뛰. 그러니까 중치가 있으니까 잘 나가는데 거기서 더 뻗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을 꺾어요. 왜? 뒷다리가 땅 하고 차줘야 앞발이 쫙 뻗어 나갈 텐데 뒷다리가 차주질 못하니까 앞다리가 어깨는 쭉 나가는데 발을 못 뻗는 겁니다. 발이 이렇게 좁게 되는 겁니다. 그 주폭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입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선행 외곽 3마리 외곽에서 김철호 기수가 최대한 힘을 안배해요. 왜? 그거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발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러면 이제 탈 줄 아는 거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멘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에이스가 빠르니까는 안 돼요. 근데 오늘 1700이니까 어때요? 남들 힘쓸 때 얘는 그런 식이에요. 아까 용암 세상에 세상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철호 교수가 그건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 힘써. 나는 그냥 힘 안 쓸게. 근데 얘네들이 지금 1700을 다 라스트 오면은 걸어와야 되는 뭐 걸어온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거의 무뎌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그 남는 힘이 이제 남은 힘을 갖고 스페셜 힐이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번 원더풀 이싱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이제 그 김철호 기수가 탈 줄 안다라고 그랬는데 레이스가 빨라버리니까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사정권 안에 그 흐름이 그냥 이 흐름이 지난번에는 이게 45km였었는데 이번에는 50km짜리였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그거를 가다 보니까 고삐가 내 손이 저절로 풀어져.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정권을 놓치면은 그냥 기수의 심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뒤로 내 스피드를 45km 지켜주면 이 무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 왜? 얘네들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자동으로 그 50km의 흐름을 맞춰다가 보면 자동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 나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50km로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못 올라온다고요. 거기다 얘는 단점이 또 한 발만 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뭐 기술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스테링 플러트도 지난번에 이제 뭐 용비수 다 쓰는 용비수를 이제 간신히 이겼어요. 뭐 좀 더 보여줄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좀 검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썸머 파티입니다. 이전에 그 부산에서 온 기수죠. 부산에서 온 다실바 누가 타고 이제 한번 데뷔전에 입상을 데뷔전이 아니라 두 번째인가요? 하여튼간 입상을 했어요. 그게 1000m에 1200이에요. 네? 1200이네. 다실바 기수 맞고요. 비바 청수를 이겼습니다. 뭐 상대는 그렇게 세진 않았고 그다음에 또 주로가 불량주로였었습니다. 뒤에서 왔고. 근데 이마필도 보면은 아까 뭐 얘기했었죠? 이 스페셜 힐 얘기했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게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힘이 차가면서 변하나? 근데 그 변하는 게 어쩌다가 있어요. 그거는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끼다? 그런 말들이 가끔 보여요. 근데 그게 변하는 폭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감지를 못 하는 거죠. 맨날 거기서 그만큼 아직 조금 아니네. 뭐 조금 좋아졌네. 근데 이게 확 좋아지는 말이 없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 6개월 이렇게 지난 다음에 딱 보면 옛날엔 저 말이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말들이 있죠.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냥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그 폭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마필도 지금 그런 마필인데 역시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이게 장거리로 왜 왔냐 이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그쪽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기술을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수의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수표근황입니다. 얘도 보면은 자꾸 이제 여러분들 57kg의 부담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 9번을 뛰었습니다. 9번을 뛰었는데 57kg의 부담 영향이에요. 얘가 부담 영향을 못 이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뭐냐면 얘도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불화산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주 뭐 대표적인 말, 기준이 되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말이 막 김하영 교수가 조교를 하는데 막 끌고 가면서 정말 막 미친 듯이 뛰어요. 거기다 유연하고요. 주폭이 삼삼합니다. 걔가 460kg짜리라고 그랬잖아요. 460kg짜리에서 이런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슈퍼 군항도 마찬가지예요. 470kg짜리인데 주폭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얘보다 하나 단점이 딱 흠을 잡으려면 약간 채공이 있는 거예요. 높이 뛰어요. 그거 하나뿐인데 오늘도 역시 1700이고 상대 약하고 57kg의 부담량이 저도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이길 수 있고 거기다 김효정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바닥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지금 그다음에 EH 코코인데 여러분 이건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한번 입상했다고 해서 너무 세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후구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사지가 전부 다 발을 너무 간결하게 안 써요. 힘을 무척 들이고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상을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러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 흔들고 뛰면은 누가 잘 뛰겠냐고요. 예.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스페셜 힐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그 뒤 후차권이 좀 그렇기 때문에 배팅의 어떤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다른 마필들 때문에 길게 좀 설명을 드렸던 4경주였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군해산 5구는 안말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번 하얀 태인데 지난번에 선행을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여기쯤에다 그릴까요? 예, 선행을 가는데 바깥에서 뭐가 나왔어요. 반 머리 차로 앞서갔습니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했는데 그 바깥에서 나온 말이니까 넘어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냐면 모래를 하나도 안 맞았어요. 아니 모래 얘기 또 할까? 전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그 뭐죠? 바사의 그 중계 방송 하는데 중계 방송 그거 뭐죠? 그거 생방송 그 라이브로 하는데 거기다 어떤 분이 댓글 왜 자꾸 모래 얘기를 하느냐? 누구는 모래 안 맞느냐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예시장이나 뭐 어디 가서 보든 간에 한번 보십시오. 왜 그 안에서 조교사부터 시작해서 기수, 관리사 다 그런 분들이 몰라서 망사 가면을 씌우겠냐고요. 망사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망사 가면을 앞이 안 보이지 말라고 씌운 거예요. 그 망사 가면을 씌운 이유가 뭐냐고요. 그 여러분들 예시장 가서 보면 10마리 뛰면 5마리 망사 가면 씌우고 나와요. 50% 이상이에요.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자꾸 왜 모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망사 가면 괜히 씌우게?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요. 그냥 모래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망사 가면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가면을 씌우는 이유가 뭐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가면 씌우면 귀가면 씌우면 가는 거, 뭐 귀가면 없는 거 씌우면 안 가는 거. 옛날엔 그러기도 했습니다. 뭐 그 가면을 갖고도 그 표시를 그런 어떤 그 뭐죠? 신호를 보낸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조교사가 아니니까 그걸 못하죠. 기수니까. 뭐 그렇다고 기수가 야 가면 씌워갖고 나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교사나 관리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수가 일부러 망사기만 씌워줘, 귀가면 씌워줘 그러진 않거든요.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 망사 가면을 쓰는 이유가 모래를 맞으면 눈으로 모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각막염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자주 있는 이유가 이 모래를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뭐 좀 뭐랄까 하여튼 색안경 끼고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죠? 뭘 얘기했다가 넘어갔지? 하얀 태양.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얀 태양이 선행을 가서 라스트에서 기대죠. 착차는 많이 있었습니다. 착차는 많이 있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뒤에서 말이 못 올라온 거지 얘가 잘 뛴 건 없어요. 13초 8이에요. 13초 8에 1분 23초에 그럼 이게 언제죠? 4월 7일 날이요? 4월 7일 날에 주로 기록이 늦었던가요? 제가 또 그건 또 체크를 안 해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1분 23초만 놓고 보자고요. 1분 23초에 마지막 하론 타임이 13초 8이에요. 1분 23초 뛰면 잘 뛰는 겁니까?
보통 1분 22초 안으로 끊어야지 좀 그나마 평균치가 되는 거죠. 뭐 25초짜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잘 뛴다 그러면 1분 22초 봐주지 않습니까? 정말 잘 뛰는 말은 뭐 19초, 20초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21초, 22초 이거 평균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23초, 24초 이게 느린 거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못 뛰는 말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잘 뛰었던 걸음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이 하얀 태양이라는 게 왜 그러느냐. 주행 악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주로를 까꾸로 돌죠. 그 다음에 까꾸로 돌아서 잘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반대로 돌려서 뛰어오는데 그 탄력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말들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뛰려고 하면은 정말 막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관절이 움직임이 정말 파워가 있습니다. 생기 있다 그러나요? 활기찹니다. 아주 뭐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가는데 뛰려고 하지 않는 말들은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냥 땡땡이 아니면은 힘이 안 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돼지의 요골이 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워낙 얘도 이렇게 뭐랄까 좀 뻣뻣한 몸을 갖고 있어요. 제가 좀 그래도 항상 이런 말들은 눈여겨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살아나나 그것만 찾는 건데 아직 조교의 어떤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수영 조교를 했다 뭐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텐데 그렇지가 않고요. 벨비티 있고요. 헤이마마, 바람살, 매니샤크. 이거 매니샤크 한번 볼까요? 8번 게이트. 자, 지난번에 1200을 뛰는데 여기다 이만큼 가는데 여기 있었어요. 1200 여기서 스타트 꽁 하는데 8번 게이트에서 이 꼬바리마라고 거의 한 20-30m 차이 났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꼬바리예요, 꼬바리. 다 꼬바. 전 구간은 꼬바리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4코너 돌 때도 꼬바리야. 근데 9번이 뭐였었죠, 그날? 9번? 예, 명진불패입니다. 명진불패가 먼저 여기를 돌았어요. 돌고 같이 여기 땅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매니샤크가 날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참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큰 착각? 큰 착각은 아니죠. 그건 뺄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그동안에 이 매니샤크가 다 앞선에 붙어 있었어요. 선행은 아니더라도 이 무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을 썼기 때문에 라스트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운이 말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은 스스로 안 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다그치니까 뛸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악벽 부릴 말은 물목으로 가는 건데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그치니까 하는 수 없이 뛴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뛰었기 때문에 얘가 뛴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오늘 만약에 또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 얘 앞에 있는 말들을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또 인기말을 만들었어요. 물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보여준 말을 갖다가 인기말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런 거는 진짜 배팅권에 있으면 조금 이상하죠. 그다음에 여왕스트 이것도 지금 뭐 몇몇 예상가들이 예상한 것 같은데 거의 500km 나가죠. 남는 건 이제 7번 비바 청수하고 9번 이게 있어요. 뭐예요? 캡틴 타임. 뭐 캡틴 타임은 멀쩡하니까 뭐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 이 비바 청수인데 비바 청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랑 뛰었었죠? 뭐랑 뛰고 썸머 파티랑 뛰고 이기고 데뷔전 때 불량주로라서 제가 그때도 그랬죠. 불량주로에서 뛰었기 때문에 한번 뛰는 거 보자.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다습 14% 줄였었어요. 근데 그날 뛰는 거 보니까 다습 자가도 뛰겠구나. 왜? 이런 애들 보면요. 자가도 아까 얘기했던 음파 파트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걔도 한 423km, 30km 나가죠. 20에서 30km. 근데 얘 30km 나가는 거하고 주폭이 전혀 달라요. 주폭이 다릅니다. 아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음파 파트너가 습보를 했어요. 최범현 기수가 나와가지고 습보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건빛에 들어가서 조교 동영상 자꾸 건빛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음파 파트너가 오늘 아침에 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인가 하여튼간 동반 습보를 비바 청수가 최강 나이스랑 합니다. 월요일 날일 겁니다 아마. 이때 하고 한번 이 주폭의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마리의 주폭 비교를. 주행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파 파트너도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 비바 청소는 기본적으로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430kg짜리긴 하지만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폭이 작아도 유연하니까 시원하게 보인다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뻣뻣하니까 어때요? 발발발 거리는 그런 주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단지 이제 11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뭐죠? 어디다 적었는데 무슨 부상이 그렇게 자존지 파행 3월 11일 날 3월 10일 날 자존지 파행인데 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놔줬는데 뭐 그게 뭐 이상이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벨리비티, 뭐 비바 청수, 캡틴 타임 이런 마필들이 좀 그나마 이 경주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4번 스팔타인데, 이동화 기수가 선행 가서 2차 왔죠? 선행인가요? 선행 외곽에서, 엑셀런트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몇 킬로예요? 485km 나가네.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겼다라기보다 그냥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상으로 잘생겼는데 조금 말이 끓어요. 끈다라는 건 성질이 칼칼하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차분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단점 말고도, 그게 조그만 흠이죠. 그 단점 말고도 뭐냐면 왼발만 써요. 왼발만 쓰는데,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이송화 기수 세트가 오른발로 왔던가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누구죠? 김효정 기수가 뛸 때가 왼발로 왔나? 근데도 한 발로 뛰는데도 나한테 탄력이, 그러니까 한 발로 뛴 것 치고 탄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김효정 기수가 월요일 날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죠. 이 내주로에서 그 월요일 날은 아닌가 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이 내주로에서 김효정 기수가 막 몸을 뒤틀어요. 흔들어요. 왜냐하면 왼발로 가고 있으니까 오른발로 바꿔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때리고 고삐를 채고 막 그러는데 조금은 답답하지만, 근데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간 김효정 기수가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왜, 아니 그냥 왼발로 뛰게 냅두지 왜 바꿔주려고 그래요? 골고루 해줘. 힘의 분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르는 기수들 많아요. 많아? 모르는 기술이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을 보면은 그냥 말이 가는 대로 냅둬요. 아무 액션이 없어. 그럼 조교를 뭐하러 하냐고요? 그냥 방목 시켜놓고 네 마음대로 뛰라 그러면 되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시켜야 되는 게 뭐냐고요. 그게 조교지, 훈련이죠. 그냥 이걸 열심히 하는데 얘가 잘 안 바꿔요. 안 바꾸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주 부드럽게 바꾸더라고요. 중간쯤에서. 제가 이런 겁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 발바꿈이 더 부드러워지면은 그냥 막 승승장구를 해요. 뭐 어떤 한계에 가서 부딪히겠지만은. 근데 이게 안 바꿨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뛰는 거 보고 한 발로 뛰는 거 치고는 탄력이 괜찮았다. 바꿔만 주면 그거보다는 더 많은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아로마입니다. 아로마인데 최근에 이제 이게 나이백이라서 제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동학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 김하영 기수가 주로 조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김하영 기수가 막 왼쪽 채찍을 막 얘도 발을 안 바꿔요. 막 왼쪽 채찍 써가면서 막 제가 막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실전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 왼쪽 채찍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사양해요. 사양하니까 오른쪽 채찍은 또 안으로 들어가요. 지그재그란 말이에요.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가 막 가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데 오른쪽 바퀴가 빵꾸가 딱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왼쪽 바퀴가 막 움직이니까 오른쪽 바퀴가 빵꾸 났다고 생각을 하며. 예? 근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왼쪽 앞바퀴에 바람이 빡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가나요? 또 만약에 뒷파이 그러니까 이게 지그재그를 하는 겁니다. 이 뒤에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때리면 때리는 쪽으로 지그재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똑바로 가게 되면은 후구의 추진력이 상당히 좋을 때는 크게 똑바로 가진다고요. 안 그렇겠냐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뭘로 극복을 시키냐면 이제 제갈로 극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갈을 딱 물려가지고 똑바로 뛰게 만들어니까 명령을 강하게 전달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채찍을 덜 쓰고 추진 동작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한다라기보다 강하게 해야겠죠. 추진 동작을 많이 한다는 건 그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발 뛸 때 한 번 하는 건데 한 발 뛸 때 두 번 하면 어떻게 되세요? 뒤로 채지는 거겠죠. 반대로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한 발 뛸 때 한 번 모는 겁니다. 한 발 뛸 때 두 번 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두 번 몰면 이제 뒤로 땡기게 되는 거죠.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다리가 모아졌을 때 쫙 피라고 모는 건데 거기다가 깔짝거리고 또 펴졌을 때 또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주폭을 다리를 모으려고 그러는데 몰고 있으면 그게 모아지겠냐고요. 아니죠. 그 박자가 안 맞아요, 일단. 기수의 이 추진 동작에 박자가 안 맞습니다. 말하고 리듬이 안 맞아요. 네. 자, 아무튼 이 아로마가 이제 이동학 기수가 이렇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좀 요즘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 컨디션은 좋아요. 나이백이 치곤 컨디션은 좋은데 과연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렇다 컨디션 좋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요 전에 이 김하연 기수가 탈 때 그 전에 김하연 그러니까 몇 월 달이에요 이게 3월 9일 날 김하연 기수가 어떻게 해요? 거의 나오자마자 후미에서 붙들고 있어요. 딱 진짜 고삐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떻게 탄 줄 아세요? 지난번엔 그 전번에는 내가 늦었어. 조금만 따라붙어서 사정권 안에 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저도 그래 봤어요. 매번 한 마리 갖고 똑같은 말을 갖고 내가 지난번에 좀 늦어서 이렇게 3착밖에 못 왔나? 그러면 오늘은 조금 빨리 붙어봐야지. 두 번, 세 번 딱 모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서 지그재그로 가잖아요. 힘써가지고. 사정권 안에 들어가서 전개를 하니까 그만큼 힘을 쓰니까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조가 강하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고 글로벌 키드는 승군전이니까 자르고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잉 카라반입니다. 이용호 기수가 이 세 마리 바깥으로 선행을 가요. 나는 죽어도 선행을 가야 돼. 여기 이제 이용호 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스트에 서요. 얘는 왜 쓰는 줄 아세요? 사지가 벌어져 있어요. 이게 가지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체형이 딱 알맞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벌리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 지세를 갖고 그러니까 주행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그냥 그런 것들을 오므려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므려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빨리 붙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더 많이 쓰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차분히 가기를 좀 기대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고입니다. 지난번에 이 크레이지 샤인 아까 이기는 크레이지 샤인이에요? 샤크예요? 그거 이기는데 너무 힘들게 이겼지 않습니까? 물론 얘도 보면은 불화산이에요. 불화산처럼 상당히 유연해요. 근데 불화산은 여태까지 4군이에요. 4군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변화를 안 보였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파워가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크레이지 샤인은 조금 붙을 여지는 있어요. 단지 하나 이제 관이 굵다 그러죠. 다리가 굵어요. 다리가 굵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리죠? 그러니까 불화산은 다리를 쓰는 거 보면 아주 경쾌해요. 경쾌한데 얘는 발을 쓰는 걸 보면 좀 둔탁해요. 둔해요. 그 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힘이 차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니까 제가 지금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주는 스팔타가 선행을 가면 뭐 아로마, 플라잉 카라반, 스팔타가 선행은 플라잉 카라반이 어렵겠네요. 그럼 파이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글로리엔 아너라든가 이 장군 마루가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이게 아마 수영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육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런 것도 볼까요? 제가 이제 이게 1월 달인가요? 이 원평 킬러가 1월 14일 날 입상할 때 그 전에 이제 빅토아로 다비든가 빅토리아 기수가 탈 때 한번 추천드렸다가 박태준 기수가 탈 때 추천드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박태준 기수가 비인기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냥 무리하지 않잖아요. 무리 속에 딱 붙들고 처음부터 붙들고 나왔어요. 430kg짜리 아니에요? 450kg짜리예요? 예, 뭐가 그러면 450kg든 30kg든 간에 체구가 작은 말이고요. 몸이 뻣뻣해요. 그리고 발을 한 발로. 그러니까 경주력의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기수가 딱 가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을 해서. 근데 그걸 붙잡는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여러분들 기수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누구예요? 이 시시온 기수가 임마필의 단점을 이제 알고 고쳐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팔타처럼 오른발을 쓰게 많이 노력해요. 근데 습부할 때는 좀 그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구부할 때는 많이 그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습부할 때 빨리 갈 때 바꾸기는 조금 어려워요. 명령 전달이 쉽게 안 돼요. 그건 맞아요. 그 구보할 때 그 전달이 잘 되니까 구보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습부할 때는 에라 그냥 가볍게 냅둬.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러분들 어떤 그 기술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조교한다라는 그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기술은 뭔가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보지만은 말을 일단 똑바로 발을 안 바꿔주니까 똑바로 못 뛰지 않습니까? 똑바로 뛰게 못하니까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라는 거고요. 훈련자들이야 자기 본인 딴에는 똑바로 뛰면 됐지. 그럼 저도 할 얘기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경주 자체는 뭐냐면 전에 이제 여러분들 그랬죠. 파인 캠프하고 51조말 그거하고 이제 입상했을 때 이게 그 경주입니다. 딱 그런 경주예요. 자, 여기 선행마가 누가 있어요? 2번 우주요범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이게 누구죠? 문학이글이에요. 그 다음에가 아노로즈예요. 5번. 그 다음에 예수리아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그냥 앞에서 어차피 싸워요. 선행 못 가면. 근데 지난번에 아노로즈인가? 문학이글이 따라갔죠?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다 치더라도 14초가 넘어가는 활용 타임이에요. 그냥 걸어왔어요. 그럼 누가 선행을 가? 지금 아노로즈는 지금 컨디션 안 해. 이게 오늘 아침에 조교 안 나왔습니다. 목요일 아침인데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목요일 날 아침에 조교 안 나온다? 예전에 같으면 지금은 수요일 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대전에 목요일 날 투표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조교를 안 나온다는 건 이건 출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투표소에 가서 갑자기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투표가 끝났는데 안 나왔다?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수리아가 있고 얘는 선행 안 가면 거의 죽음이고 혼자 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주의 봄입니다. 이게 많이 좋아졌. 지난번에도 제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선행 싸움이 필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선행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누군가가 선행을 간다고 저 누가 갈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주의 봄은 분명히 선행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이건 좀 따라가도 좀 괜찮은 말이지만 얘네들은 다 선행을 가야 돼요. 지난번에 문학이글이 선행을 안 갔다? 근데 오늘 페이스는 빠르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근데 못 갔을 때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다 무너진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래 교체를 했다는 얘기죠. 그 여파들이 얘네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아노로즈라든가 이 문학이글이라든가 얘네들은 보면은 아주 뻣뻣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가서 좀 쉽게 뛰어야 되고 팁게 뛰더라도 라스트가 좀 안 나오는 말들. 다 13초 이상이잖아요. 14초 가까이 되는 활용 타임을 갖고 있다고.
뭐 예술이야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뭐 다른 이유입니다. 얘는 다른 이유지만 얘는 거의 비슷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문학이 그런 신영철 기수가 탔고 아너로저는 임다빈 기수가 탔고 그래서 문성혁 기수가 탔나요? 네, 둘이서 싸워가지고 죽은 그 경주잖아요. 파인챔프하고 51.8 이게 뭐예요? 뭐가 날라와서 70 몇 배 나왔던 그 경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경주인데 자, 이 경주 자체가 이제 상당히 만약에 뭐 1200이잖아요. 무척 빠르게 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게 이제 최악이니까. 그다음에 1번이 여기 있을 거겠죠. 얘도 느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을 얘도 보면은 그렇게 임다빈 기수가 지난번에도 안 뺐는데 라스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도 뭐 정상적으로 뛰면 14초 내지 15초는 항상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얘네들하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뭐 잘 뛰어야 14초죠. 근데 오늘은 싸워야 되니까 14초 이상을 봐주는 거고. 그 얘가 제일 안정적이죠. 얘네들이 만약에 넷이서 싸우게 된다면은 제일 안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뭐 2번은 따라가니까 얘는 무조건 낑겨 놓고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다음에 원편 킬러 바깥에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 합세를 안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배당은 누구예요? 그냥 남는 거 7번이에요. 이게 히든 브레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거 왜 인기 많냐 제가 그랬던 말인데 여기서는 복병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주 자체가 다 무너지는.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네모 프린세스라든가 우주의 봄이라든가 원평 얘네들도 똑같은 그런 뭐랄까 좀 경직됨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제일 그나마 이제 힘 있는 마필이 얘밖에 없잖아요.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그 복병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7번 히든 브레인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는 마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경주도 터지죠? 예, 제가 봤을 땐 터져요. 여러분들 그냥 558 땡땡 굳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레이디 하나비랑 들어온 긍덤이랑 뭐. 근데 이 레이디 하나비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보면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랑 동반 습보를 하죠. 여왕삭스인가? 뭐죠? 그 1번이? 레이디 퍼스트? 무슨 퍼스트 이게? 3명 고스트. 1번하고 32번 카일리랑 했고 7번하고 16번 가나파워랑 26조에서 왔던 가나파워랑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걔를 못 넘어서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고도 지금 몇 번을 이겼어요. 세 번을 레벨이 입상을 했어요. 두 번째 경주부터. 근데 다 선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제 얘한테는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선행을 가더라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아노로즈라든가 문학이그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외주류에 모래를 깔았기 때문에 모래를 교체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런 말들 레이디 하나비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용암 세상 여러 마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거나 딱딱한 몸을 갖고 있거나 이런 말들 어떻게 뛰는지 잘 보면 이런 경주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뭐죠? 드래곤 킹덤입니다. 예, 이 마필은 보면 이번 주 내내 뭐 흑록대부라든가 또 여타 다른 마필들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모래 맞히는 연습을 해요. 근데 얘도 보면 등치가 50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둔해요. 느리고. 그 몸통 자체가 그렇게 뭐 유연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잘생긴 거는 아주 얘랑은 등진 그런 말입니다. 체형이라면. 근데 그러면 얘가 뛰는 걸 보면은 다 힘으로 뛰어요. 등치에서 나오는 힘으로 뜁니다. 여기다가 이제 힘이 붙으면, 힘이 차면 더 뛰어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안 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따라가려고 마음먹고 모래를 뭐 홍록대부 뒤쫓아갔고 또 뭘 뒤쫓아가던데요. 2번이 뭐야? 홍록대부. 그 다음에 전날은 6번이 뭐죠? 이게 나울영웅? 예, 나울영웅 뒤쫓아가고 그래서 모래를 많이 맞힌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유연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라운드 오커브랍니다.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뛰어다닌 건 좋은데 뭐 어떤 성과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얘가 주행 자세는 이 누구죠? 레이디 하나비라든가 드래곤 킹덤보다 주행 자세는 조금 낫다라는 거고 뭐 여기 1번 월드 세넌스요. 오나체에 보니까 뭐 숨도 못 쉬더라고. 헤헤헤 거리고 다녀. 예. 지난번에 이것도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오래 가니까. 아라모아입니다.
그나마 이제 21초, 22초 대를 뛰는 마필이죠. 21초 중후반에서부터 22초 대까지 뛰는 1300에서는 내치게이트의 어떤 유리함이 있고, 얘는 뭐 하자는 없습니다. 뭐 하자는 없는데 지 스스로 약간의 어떤 그 근성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근데 내치게이트의 유리함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얘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요. 두 손 클래식을 이경주를 좀 많이 노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요. 조교만 열심히 했다 뿐이지 뭐 생각만큼의 그런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파인팝입니다. 얘가 제일 최대 복병이 될 겁니다. 만약에 레이디 하나비하고 드래곤 킹덤이 둘 다 그런 어떤 여파를 받고 무너진다면 가장 좀 배당을 해줄 수 있고 컨디션이 좋고 이런 말은 이 파인팜이 아닌가 싶어요. 이경주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페어리시요? 이건 뭐 지난번에 쥐어짠 거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경주에는 배당을 내준다면 파인팜이 아닐까 싶어요. 예, 팔경주였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4군입니다. 네.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부터 재밌어지죠. 전반부는 다들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모래 교체를 해서 어떤 그 여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결론은 그거였었고요. 근데 이 경주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 전 경주부터 조금 전 경주부터 좀 어떤 그 예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4번은 원평타원입니다. 전에 입상했을 때 인기 7위권에 있을 때 제가 브라이트 한센이 20몇 킬로 불어가지고 빼가지고 못 맞췄던 그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말이 아니더라. 그래서 좀 빼자 그랬는데 또 날라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임다빈 기수의 그 주먹이 예쁘죠. 이번에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기 때문에 전 뭐 오두마번도 안 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그런 상태에서 뭐 좀 제가 평가를 좀 이렇게 하향 평가했던 말인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하향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달금입니다. 얘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뛰는 거 조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기본이 옛날에 뛴 걸 보면은 기본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복병마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미르 포인트입니다. 내주로에서 하는데 얘가 예전에 조인건 기수가 잘 기승했었죠. 조인건 기수가 타다, 다비드 기수가 타다, 그랬던 마필. 이거 기억하십니까? 뭐 저도 거기까지는 안 들춰봤어요. 뭐 어느 정도의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단점이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라 그랬죠? 왼발만 쓰면서 직선에서 내측으로 사행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요인이에요. 얘한테는. 얘도 지금 보면 몇 킬로, 무척 480kg짜리 정말 잘생겼어요. 거기다 근성도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 이 발을 안 바꿔요. 근데 뛸 때 보면 지세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발을 안 바꿔요. 그거를 좀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얘한테 어떤 그 데미지가 빨리 왔어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늦었다고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죠. 빨리 고쳐야 된다. 왜? 이 하중이 한쪽으로만 가면 고장나요. 고장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한쪽만 쓰면 안 그러냐고요. 이건 또 딴 얘기 할까요? 제가 전에 지금 코로나 전에 배드민턴을 10년 정도 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운동을 잘 이렇게 몸이 유연하지를 못하니까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진짜 뭐 도끼 장작 패듯이 막 이 배드민턴 공을 막 칩니다. 막 뽀개져라 그러고 막 치는데, 그러니까 이 어깨 회전 빠르기로 치는 게 아니라 어깨의 힘으로 쳐요. 어깨의 힘으로 치다 보니까는 이 어깨가 이제 망가졌어요. 항상 뭐 파스를 항상 붙입니다. 비 오기 전날 뭐 이렇게 이럴 때 보면, 그러니까 저려요 막 거의.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 만약에 이게 제가 왼손도 같이 쓸 수 있었다면, 왼손으로 오른손 쳤다 왼손 쳤다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어깨가 고장 났을까요? 그런 거면 지금은 그래서 거의 배드민턴은 아예 안 칩니다. 그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지동물이라는 게 틀리다라는 것뿐이지 어디를 많이 쓰면 고장이 나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름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대는데 예전에 누구죠? 조인건 기수라든가 다비드 기수가 많이 노력은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가면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 미르 포인트가 한 번인가 놔준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놔준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다 구보예요. 그걸 갖다가 스포를 대신해서 수영 조교를 했고요. 말 컨디션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그런 얘기했죠. 실전에 들어가서 또 그런 식이면 도루함이 타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경주에서는 선행 갈 수 있나요? 선행마가 없나요? 선행마가 TC 패밀리 이건 분명히 따라갈 겁니다. 이 헤리카 시민 기수가 지난번에 아예 따라가려고 뒤에서 붙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선행 가서 다시 쓰지 않습니까? 이 TC 패밀리도 한번 얘기할까요? 500km가 넘어가는 마피인데 성질이 칼칼해서 이 보조주로 해서 조교를 합니다. 속보가 안 돼요. 까불어서. 그렇게 성격이 칼칼해요. 근데 뭐예요? 후구의 추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죠? 누구죠? 김효정 기수가 이게 한번 1400에서인가요? 1300이요? 어디서 3차가 한번 하지? 1000m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500km가 나가면 뭐 하냐고요. 몸에 그런 경직을 갖고 있고 후구의 추진력이 후구의 경추진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예, 경직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최소화시켜주기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헤리킨 나오니까 붙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뒤로 가버리잖아요. 뒤로는 간 건 아니지만 선행은 안 가잖아. 최소한. 선입권에 가서 딱 붙어서 딱 붙잡고 있잖아. 그러면 뭐 하냐고요. 역시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 한번 올라오는 거 봐. 14초 1인가? 끊죠? 13초 8? 예, 13초 8이에요. 전체적인 기록은 15초 8, 다습 12%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한 1초 정도는 더 늦게 봐주면 그럼 거의 17초예요. 15초 8이기 때문에 16초 8 잡으면 17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거리를 늘려서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더 벌자라는 얘기야. 더 힘을 안배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쫄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는 다른 마필이 있으면 일단 미르폰트가 있고 마이티짱 이거 지금 53.5 이건 50 부담 중량의 문제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이티짱 뭐죠? 이클립스 아너랑 동반 스포인데 완전히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제 조교표 들춰보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예전에 거 뛰는 걸 봤어요. 예전에 그 동반 스포를 하는데 뭐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저기 뭐죠? 오크스에 가 있는 24조마 오크스 인기 1위 문세영 기수가 타는 이클립스 벨이 있지 않습니까? 오크스에 내려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부산 오경주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오경주에 뛰는 오크스 벨 내려가. 얘랑 동반 스포를 해요. 이 마이티짱이라는 마필이. 그 다음에 배다리 왕자랑도 하든가 뭐랑 두 마리랑 해요. 근데 배다리 왕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이클립스 벨이라는 마필 발이 무척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냐. 얘랑 대등해요. 딱 목차에 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 정도 져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예요? 이클립스 아너랑 동반 스포래요. 혼합 4군 마필이랑 완전히 구보로 와요. 구보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 배팅을 하십니까? 그냥 예상가들이 예상을 책에서 예상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는 아예 그래? 그러면 나 못하지. 그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조교를 못했는데 말이 지금 이상이 물론 실전에 들어가서 잘 뛸 수 있어요. 잘 뛸 수는 있지만 보고 봤는데 눈으로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럼 예전에 이클립스 벨이랑 뛸 때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배팅하냐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래서 마이티짱이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훈련에서 보여준 게 실전으로 바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르 포인트를 좀 힘줘서 말씀을 드렸고 라운더맨입니다. 얘도 지금 보면은 조교 거의 못했죠. 예, 이게 지금 5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를 거의 못했어요. 지난번에 마이티장하고 같이 입사하는데 조교를 못했고 마이티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십시오. 예전에 이 김기배 기수가 타고 1400에서 3착인가 오던 마필이에요. 기록도 좋아요. 1분 27초인가 얼마를 끊었죠. 예, 1분 26초는 정정희 기수가 끊은 거고 1분 27초 뭐 이럴 때를 그 누구죠? 김기배 기수가 좀 끊었던 겁니다. 그 마필입니다. 이게 24주에 있던 430km 나가는 숯불을 대신해서 역시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이게 뭐랑 동반습보 한번 하죠? 폐지로 신마하고 동반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제가 봤을 땐 배당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0m고 혼합상군입니다. 이건 딱 보면 그냥 오락칸의 새파랑이죠. 새파랑이냐 오락칸이냐. 오락칸은 앞에 붙어 있고 새파랑은 뒤에 있는데 8마리밖에 출전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주로로 뛰니까 일단 뭐 오락칸이 아주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내주로에서 뛰고 4코너에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 모래의 어떤 그 여파는 안 받는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럼 두마필이 지금 앞서 있는데 이 원평 코드 또 원평 코드. 그래서 원평 코드는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추천드리긴 합니다만은 워낙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리고 많이 뭐 특별하게 고쳐진 것도 없어요. 조교는 뭐 지난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누구랑 동반습보했죠? 그 누구지? 25번 그 일군말 소울메리트하고 동반습보를 일요일 날 했습니다. 일요일 날 하고 조교를 조금 낮춰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좀 풀어져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식경주는 뭐 오락칸의 그거 뭐 8번이죠. 새파랑 이렇게 일단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원평 코드를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 이걸 관건이죠. 축으로 가냐? 그럼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다른 막건을 활용한다? 그러면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10경주였었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했고 1600m입니다. 뭐 이 경주도 어렵죠. 도끼 불패 선행 가야 되는데 이제 안쪽에서 뭐가 하나 있던데 컴플리트 타임 있고 소베리아네가 바깥에 있고, 이게 선행마들이 또 불편하게 생겼어요. 거기다 1600m라 외주로에서 시작을 해서 2코너를 돌아서 3코너, 4코너 전부 다 고스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이 경주는 어렵습니다. 문학봇은 지난번에 1400이고 얘가 장거리에서는 입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모닝힐도 지난번에 뭐 두수도 별로 없었고 52.5분 특급대로 승분전이고, 매직 그레이스 이것도 장거리에서는 조금 뭔가 부족하고, 조인권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모래 안 맞춰서 이겼을 때고, 근데 1번, 9번, 10번이 전부 다 선행마이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지금 다 그 불편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남는 건 이제 폴라인 골드인데 이게 최근에 와서 이게 참 왜 이렇게 갑자기, 말 껍데기는 좋아요. 근데 수요일 날인가 뭔가 남산무적이랑 수요일인가 파란 글씨면 월요일이요. 월요일 날 남산무적이랑 동반 습보를 하고 오는데 남산무적이라는 마필이 지금 4군이고 얘가 2군이거든요. 완전히 저기서 구보로 와요. 남산무적 혼자 이만큼 오고, 그래서 쟤랑 아까 같이 갔었는데 왜 한 마리는 어디 갔지 보니까 여기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기온이 올라가서 밖에서 본 게 지금은 지난주 일요일부터 밖에서 봤으니까요. 안에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호흡 소리가 들려요. 호흡이 막 거칠면 그런 호흡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호흡도 멀쩡하고. 그렇다고 말이 이렇게 뭐 이렇게 활기라 그러죠. 그런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뛰기만 하면 뭐 이렇게 퍼져 갖고 와요. 조금만 강도를 높이면. 뭐 호흡이 짧아서 그런 거니. 그렇다고 해서 호흡이 짧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얘가 또 장거리 안 뛰어본 것도 아니고. 나치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입상도 했고. 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경주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끼불패가 지금 뭐 그렇게 월등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100% 선행 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컴플리트 타임 뭐 이런 거 소베리안이야 뭐 이런 것들한테 압박을 당해야 되겠고, 럭셔리 캡틴이요. 이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김효정 기수가 타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몰아대는 그런 게. 그래서 좀 마지막 경주는 그냥 일찍 퇴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월 4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일요일째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